509페이지. 509페이지. 자, 임대차 보도록 할게요. 임대차. 자, 판소 노트는 몇 페이지냐면은, 판소 노트는 87페이지죠? 87페이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8조에 보면 되죠. 618조. 자, 임대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뭐하고요? 약정을 하고, 임차인은 뭘 지급할 것을?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입니까? 임대차 계약입니다. 무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600 몇 조다? 18조에 관한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약정으로 성립하니까 뭡니까? 임대차 계약이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낙성, 쌍무, 그 다음에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외우고 있죠?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최단 기간이 있는데 최단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최장 기간 또 20년의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제한이 있다 없다? 위헌 판결 떨어져가지고 제한이 이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기간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알죠? 자, 끝나면 되고.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야? 요 법정 갱신, 무슨 갱신? 묵시적 갱신 내용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 2년 해가지고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목적물을 마고 있고, 임차인은 사용 수익하고 있고, 자, 그러면 임대는 뭡니까? 차임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갱신이다? 묵시적 갱신이다 말이에요. 이 묵시적 갱신 되면은 어떻게 되는데? 그 만료한 후에 이의 제기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되는데? 전에 있는 임대차와 무슨 내용이다?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게 돼요. 그래서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자, 해지 통고하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월이 지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 후 몇 월이 지나면? 6월. 임차는 해지 통고 후 몇 월? 1월입니다. 네. 동사는 5일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 시험에 동사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근데 법조문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외울 때 우리가 6.15 공동선언 6월달 되면 나오죠. 6.15 공동선언. 오케이? 무슨 선언? 6.15 공동선언. 오케이? 자, 그러면 6.15 공동선언.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6월, 1월, 5일인데 6.15 공동선언. 임대는 해지 통고 몇 월입니까? 6월. 임차는 1월입니다. 1월 지나면 계약은 이제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목적물에 임차인이 들어갔던 비용이 있으면 무슨 상한 청구할 수 있는데?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는데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무슨 비? 필요비. 가옥 수리비, 그 다음에 창호 고쳤다,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방충망 찢어졌다, 고쳐달라고 한다. 필요비입니다. 그럼 유입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자, 근데 여기에 무슨 규정이야? 임의규정. 자, 우리가 임대차는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돼 있어. 그 대부분이 무슨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인데, 요 비용 상한 청구권만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에요. 알겠죠? 나머지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강행 규정이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기차임 연차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2기차임 연차하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 이제 임대차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임대차가 이렇게 성립하고 난 다음에 자, 요 임차인이 뭘 할 수 있느냐?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느냐가 뭡니까? 효력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는 내용이야. 88페이지에. 자, 88페이지에 가면 이제 나오는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앞에 내용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509페이지 618조 되어 있습니까? 있어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뭐 한다고?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합니다. 약정이야. 자, 그리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누굽니까? 이 상대방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뭐래요? 임대차 계약입니다. 자, 그럼 밑에 가서 의에서 두 번째 줄 끝에 가면은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계약이다. 외우고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계약이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법적 성질입니다. 자, 법적 성질은 뭐를 지급을 대가로 합니까? 차임 지급을 뭐 한다고요? 요소로 하는 겁니다. 차임 지급 요소로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 그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옆에 기출지문 바로 옆에 보세요. 보증금 차임 지급했다는 건 누가 입증합니까? 누가 한다고? 임차인이 합니다. 임차인. 맞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월세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카톡 보내요, 안 보내요? 카톡 보내고 뭡니까? 문자 보내잖아. 맞죠? 이번 달 예를 들면 4월 달 월세입니다. 다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내잖아. 그리고 여러분 임대인이다. 임차인이 뭡니까? 보증금 3천원 꼽겠는데 꼽았다. 그러면 문자 옵니까, 안 옵니까? 입금했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임대 좀 나와보고 아니면 임대 좀 들어가보고 해봐야 이해가 되겠지, 그게. 아, 참네. 그래서 누가 입증하냐? 누가? 보증금 꼽았습니다. 월세 좋습니다. 누가 입증해? 임차인. 그거 시험 나오는데 왜 틀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돼, 진짜. 에? 누가 입증한다고? 임차인이. 토요일 날 보자. 토요일 날 그래. 토요일 날 나온다 그래. 토요일 날. 이게 언제 나왔다고요? 33일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작년에. 알죠? 당연한 건데 뭐. 옆에 판례도 안 봐도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2번 갑니다.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 임대차 목적물 물건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임대할 수도 있고 차같이 동산도 임대할 수도 있죠. 일단 차를 뭐 합니까? 렌트한다 그러잖아요. 렌트. 그것도 임대차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채권 계약이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기출지문 보면 첫 번째 기출지문이 그 내용이고 입증은 누가 한다고 아까? 보증금 차임 지급에 누가 한다고? 임차인 한다 그랬지? 자, 그리고 이제 2번 내용이 또 작년에 나왔는데 보증금이 있다 그래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세 번째 판례 내용이 뭐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목적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도 자, 여기서 포인트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임대 놓을 수 있어? 있습니다. 근데 사용 수익하기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 문제예요. 자, 보세요. 이 건물이, 자, 읽어보세요. 이 건물이 동생 병거야. 동생 병거야. 근데 내가 임대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생이 건물주가 아닌가 보네. 맞죠? 그럴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임대를 사용 수익하게 못 해주면은 얘는 얘한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왜 그런데? 무슨 계약이니까 이것도? 유상계약이야. 유상계약하면 무슨 책임 물을 수 있다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알겠죠? 동생이 갖고 있는 물건을 임대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 수익하게 못 해주면은 얘는 얘한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이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타인 부동산 매매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못 느끼지만 담보 책임진다고. 맞죠? 타인 부동산 임대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못 해주면 담보 책임을 수 있다고. 무슨 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이니까. 오케이? 그 내용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내용도 그 내용이니까 체크하시고 넘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우리 여백에 좀 적어놓을까요, 여기에? 여백에 적어놓을까? 판례. 적어봅시다. 차임, 보증금, 지급. 입증은 누가 합니까? 임차인이 하지. 그래서 카톡 보낸데, 모르겠으면 옆에 적어놔. 카톡 보낸데, 문자 보낸데 적어놓든지. 뭐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니까 참 힘듭니다, 저가. 네? 자, 그래서 이거 입증은 누가 한다고? 임차인이 입증한다고. 됐죠? 이게 지금 33회 때 나왔던 거예요, 33회 때. 자, 보증금이 있다고 그래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죠? 보증금이 있다 그래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인의 물건을 임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용수익 못하게 하면 무슨 책임 물을 수 있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백이 있죠, 이게? 책에 여백이 있잖아. 네, 알죠? 뭔지. 자, 그래서 우리가 87페이지에 여백에 딱 적어 놓으시면 돼요. 87페이지에. 오케이? 87페이지. 자, 보세요. 요런 걸 여백이라 한다고. 요런 걸. 알겠지? 책에 있는 33에 나왔던 기출지문 여기 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넘기셔서 510페이지에 존속기간 되어 있습니다. 자, 법조문에는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줄 위헌 판결 떨어져 가지고 맞죠? 세 번째 줄에 초과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보세요, 이게. 여기 보시면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위헌 판결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어디에 별표해야 돼?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지? 무슨 갱신?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여기 해놨지? 요 법정 갱신 별표 해놨지? 묵시적 갱신.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자, 법조문에는 묵시적 갱신 되어 있는데 법정 갱신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나 전세권에서 나옵니다, 또. 자, 그래서 이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639조. 임대차 기간이 만료 후 현관펜. 여기 나오잖아. 이 만료 후 얘기했잖아.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이렇게 됩니다.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자, 줄 거야 돼. 누가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 기간 이의를 하지 아니할 때는 전 임대차와 자 현관펜 해야 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 걸 본다. 그럼 내용은 뭐야? 여기 있잖아요. 내용이 전 임대차와 무슨 내용이다? 동일한 내용이 된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자, 되고. 그러나 당사는 635조 중에 해지 통과할 수 있다. 635조가 뭔데? 옆에 페이지 있지? 옆에 페이지 있어? 약정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야. 그래서 615 공동선언이에요. 615. 자, 찾아봐. 615. 635조. 615. 1호, 2호 돼 있지? 1호에 토지, 건물, 기타 공점에서 임대인 현관펜.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는 경우는 몇 월? 6월. 임차인 했을 때는 1월. 동사는 5일. 그럼 6.15 나와요? 6.15 공동선언. 모르겠으면 옆에 김대중 대통령 딱 적으면 돼요. 2000년 6월 15일 날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이가 만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6.15 공동선언을 했잖아. 모르겠으면 6월 15일, 옆에 적어놔. 6월 15일 되면 안 돼. 그 근처에 가면은 6.15 공동선언 취지에 맞게 뭐 어쩌니 TV에 나온다고. 외워지겠나 모르겠다. 6.15 공동선언 외워야 돼. 맞죠? 그거 외워지기 쉽잖아. 저는 여러분이 때문에 뭡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고. 밤새면서 뭡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뭡니까? 이거 외우기 쉽게 할까봐. 고민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잔다. 전날에 잠이 못 안 온다고. 그 정도로 이게 뭡니까? 전날에 뭡니까? 이걸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아시겠죠? 쉽게 좀 먹어주세요. 제발 좀. 쉽게. 자, 6.15 공동선언. 외워졌어? 근데 이거는 동사는 우리 시험 내 안 내? 우리가 거래하는 건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건 내지도 않는다. 6.15, 6.5, 6.15, 6월, 1월. 알겠죠? 임대인 해지 통과는 몇 월? 6월. 임차인은 1월. 이거 왜 이렇게 만드냐면은 이건 누구한테 유리한 법이야? 임차인에 유리한 법이지. 임차인을 빨리 해가지고 끝내버리고 임대인은 오랫동안 해지 통과하면 오랫동안 뭡니까? 6개월 동안 구할 수 있는 임차인이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취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외우는 게 중요해. 6.15 공동선언. 알겠어요? 오로지 여기서 존속기간에 시험 내면은 묵시적 갱신밖에 안 나옵니다. 알죠? 639조하고 635조하고 합쳐서 시험 낸다고. 알겠지? 그 두 개만 표시해놨지? 나머지는 버려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러면 밑에 기업번, 니은번 내용들 다 이게 법조문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 자, 위에 한 번 있어요. 639조 2항을 안 봤어. 2항. 2항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안 봤어. 볼게요. 별표항 해놓고 전항의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다. 뭐, 자, 현관펜 해야 돼. 제3자가 제공한다. 뭐,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학교를 갔는데 보증금 빼고, 보증금도 마찬가지고, 월세를 누가 내줍니까? 여러분이 내주죠? 여러분 자녀가 서울에 없나 보네. 에?
자, 딴 데 갈 수 있잖아. 채배가. 맞죠? 그 보증금도 누가 내줘? 여러분 내주고 월세도 내주잖아. 맞잖아? 임대차 계약은 누가 앞으로 해? 아들 앞으로 하잖아. 그러면 그거 뭐랍니까? 돈 누가 내니까 물어보잖아. 뭐 담보 제공하라 하거든. 뭐 내가 담보 제공할게요. 네, 뭐 SK 다닌다. SOL 다닌다. 맞죠? 아버지가 해준단 말이야. 대신 합니다고 딱 적어놔. 알겠어요? 애를 또 서울에 좀 보내고 해보시면 압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담보 서는 거는 기간 만료로 뭡니까? 소멸하죠. 그 임대차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돈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임대차가 종료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뭐 한다? 소멸합니다. 자, 그게 511페이지 가면은 디귿번의 두 번째 줄까지 내용이고 바로 옆에 기출지문이 나옵니다. 됐어요? 옆에 있지? 네, 그걸 체크하시면 되고. 자, 밑에 임대차 효력가입니다, 바로. 자, 우리가 이제 여기 87페이지에 임대차에서 중요한 요 판례, 요거까지. 요게 몇 회 나왔다고? 33회 나왔던 기출 판례가 다 적어놨어. 맞지? 자, 여기까지 정리를 다 했고.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효력으로 갑니다. 자, 효력 가기 전에 이제 설명이 뭐냐? 임대차 계약이 성립을 하면은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효력이다. 무슨 말이죠? 나중에 전세권의 효력은 뭔데? 그러면 전세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 유치권의 효력이 뭔데? 유치권자가 니 뭐 할 수 있는데? 지상권의 효력이 뭔데? 지상권자가 니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효력이야. 왜 이거 배우냐? 자기 이름 따고 전세권자한테 전세 내줬단 말이야. 전세권자가 와서 내 뭐 할 수 있는데요? 이래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니 요거 할 수 있대. 요게 효력이야. 임대차 계약 맺었어. 임차인 찾아와가지고 내 뭐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니 요거 할 수 있어. 임대인 찾아가 내 뭐 할 수 있는데요? 이거 할 수 있어. 이게 효력이야. 알겠어? 설명되겠나 모르겠다. 잘하시다면 바로 설명해줘야 돼. 알죠? 에? 이거 설명 못하면 꽝이야, 꽝. 개론 90점 필요 없어. 빵이야, 꽝. 제일 중요한 건 나가서 하는 게 뭐예요? 민법적인 내용밖에 안 물어봐. 알죠? 토지 거래할 때는 공법적인 내용 물어보고, 건물 올릴 때는 공법, 건축률,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나요? 용적률, 건폐율 다 나오잖아. 알잖아. 그래서 나가면은 남자들은 뭡니까? 뭐 해야 돼? 토지 거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법이 중요한 거고, 여성들은 뭡니까? 전혀 몰라도 돼. 왜 몰라도 돼? 아파트만 하니까. 아파트만 하면 돼. 어떻게, C형이 어떻게 빠지고, B형이 어떻게 빠지고, 그것만 하면 돼. A타입이 어떻게 되고, 그것만 하면 돼. 넘어갑시다. 이상만 쓰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는데, 요게 뭐라고요? 효력이다. 자, 그러면 갑시다. 그러면 자, 나왔습니다. 자, 나왔는데 우리 임대차 계약은 누구한테 유리한 법입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 그럼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야. 그래서 시험은 요 임대인은 낸다 안 된다? 오로지 뭐만 낸다고? 임차인만 냅니다. 알죠? 책에도 요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알겠어요? 그래서 임대인은 몰라도 되고 임차인만 딱 정해가 가면 된다고.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딱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 우리가 아까 87페이지에 핵심이 뭐랬어? 판례 3가지 정해했지? 여백에 적어놨잖아. 누구 필체로? 네 필체로 다 적어놨잖아. 맞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법정 갱신이야. 됐어요? 나머지 버리는 기라. 그래도 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페이지의 포인트는 임차인이야. 임차인의 뭐 권리와 의무야. 자,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맺으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는데, 자, 정리하고 가자. 임차인은 뭐예요? 권리. 자, 2년 기간 동안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어? 사용 수익할 수 있어. 그리고 임차인이 목적물에 들어갔던 필요비와 유입비 있다 그랬지? 그걸 필요비, 유입비,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필요비와 유입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토지를 임대를 했을 때는 기간이 끝나면 계약 갱신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목적물이 현존하면은 지상물이 현존하면 지상물 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일 때는 뭡니까? 부속물 매수적. 건물 임대했을 때는 부속물 매수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끝나면 뭡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월세 1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30%가 태풍 와가지고 파손이 됐어. 그러면 내가 30%돈 100만 원 다 줍니까? 30% 사용 못하니까 30만 원 까버립니까? 까버리지. 정당 권리야. 뭐 할 수 있어?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고요. 이거 물어본다니까. 여러분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임차인이 찾아와가지고 어이 내가 월세 100만 원 주는데 30% 지금 사용 못해. 태풍 와가지고 침수대가 박살나가.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고. 이게 무슨 권이야? 형성권입니다. 알겠죠? 그럼 감액이 된 분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겨가 법원에 가면 판사가 뭐랍니까? 형성권이고 감액 청구 정당하다 딱 때려뿐다고. 그럼 100만 원 주다가 70만 원 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청구를 해야 돼.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임대인에게. 지금 우리가 이거 월세를 100만 원 주고 있는데 지금 30%가 태풍 때문에 몇 시대가 내가 사용 수익 못하니 요렇게 요 30% 빼고 주겠습니다. 맞지? 그리고 목적 달성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계약을 또 뭐 할 수 있어? 해지까지 할 수 있어. 자격증 따면 설명 다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시험에 내는 기라.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지. 시험 내는 기라.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됩니다. 얼마나 재밌어. 나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 민법 공부가. 얼마나 재밌어, 이게. 이게 설명해줘야 되니까. 자, 됐어. 이렇게 됐어.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 자, 요거. 자, 비용상한 청구권 시험에 잘 나오고. 특히 단독 문제로 잘 나오는 게 요 두 개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지. 맞아? 자, 요거는 요 두 개를 딱 빼가지고 여백에 적어놔야 돼요. 자, 공통점. 자,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자, 첫 번째 무슨 권이다?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고 두 번째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자, 적혀있죠, 저게? 형성권 강행 규정이고 차임을 연체하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요거 이제 뭡니까? 차임 연체를 채무 불이행. 요 말이 같은 말로 뭡니까? 차임 연체야. 차임을 연체를 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적법하게 전제가 됐을 때. 전차 인도 행사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시 사용 임대차. 자, 일시 사용 임대차가 뭡니까? 여관, 호텔, 모텔 있죠? 이런 것들. 일시 사용 임대차는 적용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일시 사용 임대차 모텔에 들어갔는데 지상문 매수 청구하겠습니다. 그럼 뭐랍니까? 모텔 주인이. 그렇지. 바로 꺼지라. 자, 나오죠, 바로 맞죠? 부속문 매수 꺼지라. 맞죠? 이틀 있다 가는데 뭡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으로 풀어도 돼. 시험에도 몇 번 나왔어, 근데. 알겠어? 요 다섯 가지. 그러면 요 다섯 가지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 다섯 가지는 다시 한번 볼게요.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고 요 강행 규정이라 가지고 연체했을 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시험 5번 나왔습니다, 이거. 차임 연체 채무 불이행했을 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적법하게 전대가 됐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3번 나왔어요. 전대차에서. 자, 일시 사용 임대차 요것도 나왔습니다. 일시 사용 임대차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섯 가지. 요거는 이 다섯 가지는 지상권 할 때도 이 다섯 가지 그대로 배우고 부속물 매수권 할 때도 다섯 가지 그대로 나옵니다. 알겠죠? 중복되는 거예요. 이 중복되는 한 방에 정리해보면 되지. 뭐가? 맞지요? 그러면 정리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통점 요 다섯 가지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자 보세요. 권리 중에서 뭐 나온다고?
비용상환 청구권 무슨 규정이야? 임의규정. 옆에 들어간 임의규정. 나머지는 무슨 규정이야? 전부 다 강행규정이야. 얘 빼고 임의규정이라. 얘 빼고 얘가 임의규정이고 나머지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이 말이야. 됐나요? 자, 요게 이제 뭐야? 권리입니다. 자, 임차인의 의무로 갑니다. 임차인의 의무. 가장 큰 의무가 뭐야? 아까 618조에 임대인은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승인하잖아. 그러면 가장 큰 의무가 무슨 지급 의무? 차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목적물을 뭐 해야 돼? 반환해야 돼.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이제 배관이 터졌어. 그럼 임대인은 고치러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임차인 집에 들어와서 고치러 들어오잖아. 그러면 임차인은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무슨 의무가 있다? 인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용 수익하고 있는 물건이 내 거야. 나중에 돌려줘야 돼. 2년 뒤에.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임차물 보관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이해됐어? 됐어. 자, 그리고 자 7번 봐봐. 얘는 외울 필요도 없어. 왜? 반대로 가면 돼. 반대로. 그래서 이건 시험 내 안 내? 안 내. 한번 가볼까? 임차인이 자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사용 수익 해줘야 될 뭐가 있다고? 의무가 있어. 비용상환 청구권 비용을 지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 지상물 매수, 부수 매수권 매수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증금 반환할 책임 있죠. 그리고 사용 수익 못하면 무슨 책임이다고? 담보 책임이다.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에? 그래서 얘만 알면 반대로 가면 되니까 뭐만 붙이면 돼? 이거 청구권을 의무로 고치면 돼. 맞지? 그러니까 시험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 이 출제는 다 알고 있다고 이거 안 낸다고. 왜? 이것만 알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뭔데? 임차인 포인트야. 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고 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의 포인트가 있다고? 임차인. 나중에 주임법, 상임법 뭡니까? 나중에 소송해가지고 보증금 못 받아가지고 판사한테 가봐. 판사한테 가면 뭐랍니까 판사가? 임대인에게 항의를 안 듣습니다. 임대인을 맞서 뭐 어쩌든 임차인이 어쩌든지 막 이러잖아. 뭐랍니까? 일명 개무시입니다. 개무시 들어봤어? 말했는데 한마디도 안 듣다니까? 그래서 임차인은 얘기하면 됩니까? 그랬어?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한다니까? 알겠어요? 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고 임차인 편은 무조건 약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니까 임차인이야 생각하는. 그렇게까지 주는데 그랬단 말이야 이러단 말이야. 그러면서 됩니까? 임대인을 압박해가 임대인은 뭡니까? 돈이 있다 없다?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임대인 압박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게 한단 말이야. 왜? 임차인은 그 보증금이 그 재산은 그 사람의 유일한 재산이거든. 그걸 누가 알고 있다고? 판사가 알고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더 특별하게 더 보호하기 위해서 주임법, 상임법을 만든 거야. 그래서 주택임대차 상가임차는 뭡니까? 편면적 강행규정이야. 진짜 소송 붙으러 가면은 무조건 누구만 말만 듣는다? 임차인. 임대인 말은 뭡니까? 앞에 했지 아까 개무시라고. 무시해뿐다니까.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고 뭐 돈 더 주라고 했던데 판결이. 그럼 임대인 불합리합니다. 해봤자 뭡니까? 아무것도 안 먹히죠. 알겠습니까? 뭐 이사비까지 주라고 이런 말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판례를 내가 몇 번 가서 이제 우리 그 수강생 뭡니까 중개사인데 소송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몇 번 따라가서 이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본 적이 있거든. 그건 진짜 그래요. 알겠습니까? 가면은 뭐랍니까? 무조건 약자가 누구라고? 임차인이랍니다. 무조건 임차인 표면 들어. 알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 뭐만 나온다 이거? 계속 강조하지 마. 이것만 나온다. 됐습니까? 여기서도 비용상환 청구권, 지상물 매수권, 부수 매수. 요 두 가지는 뭐라고요? 형성권이고 강행규정이고 채무분해인데 청구할 수 없다. 적법하게 전제됐을 때 전차에 행사할 수가 있고 일시상임 임대차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거 지상물. 자, 지상물은 뭐 하면 됩니까? 현존하면 됩니다. 현존하면 돼요. 그리고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도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요 내용 적어놔야 돼. 지상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 적어놔야 돼. 자, 저기 있는 부속물 요거 가져옵니다. 자, 부속물은 일단 구성 부분이냐 독립한 물건이냐. 자, 이거 여기 시험 첫 번째 포인트야. 어느 겁니까? 구성 부분이면 붙어보잖아. 매수 청구 못해요. 독립한 물건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부속물이 얘가 뭔데요? 물어보잖아. 상가 건물이 있는데 1층에 보면 커피숍이 들어갔는데 옆에 테라스 아주 멋있게 해놨잖아. 그게 부속물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를 행사하는데 요 부속물 매수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일 것. 이거나 요거거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일 때는 부속물 매수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테라스 다 만들어 놓고 야, 이거 테라스 3천만 원 해줄게. 들어와. 그래서 커피숍 하는데 테라스 있으면 더 좋죠. 테라스를 알아? 뭐 예쁘게 해놨잖아. 카페 같은 거 예쁘게 해놓고 했잖아. 그래서 3천만 원 누구한테 매수했다고? 임차인이 매수한 거야, 임대인으로부터. 맞지? 그럼 계약기가 끝나면 그 3천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규정이야? 강행 규정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현실이야. 나중에 자기 다음에 그런 일 설명해 줘야 돼. 계약할 때. 알겠지? 강행 규정이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돼. 누가 사야 돼? 임대인이. 됐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일 때 부속물 매수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어? 아, 끝났어 이게. 이제 끝났어. 이게 끝이야. 자, 내가 이제 공부를 한다. 여러분 입장이다. 딱 비용상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하고 끝이다. 나머지 그냥 한번 읽어라고 버릴 뿐다. 됐죠? 자, 갑시다 그러면 문제. 자, 문제가 아니고 내용 봅시다. 511페이지. 임대차 효력입니다. 자, 임대차 효력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죠? 맞죠? 그래서 이거 시험에 100% 별표 3개 나잖아. 100% 나온다. 효력이. 자,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은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안 나오고 있잖아. 임대인은 차임 지급 청구권, 차임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만 해놓고 넘어가는 거야.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기시고. 자, 법정 담보 물권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나 보시고 뭐 넘어갑니다. 임대인은 의무가 합니다. 임대인 의무 보기 위에 있잖아요. 4번. 목적물 반환 청구권. 자, 계약기가 끝나면 임대인은 목적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자, 7번 보세요. 이게. 네? 권리 들어가잖아. 요 의무가 뭐로 도면 돼? 청구권. 차임 지급 의무인데 차임 지급 청구권.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는데 목적물 반환 청구권. 차임 감액이 아니고 차임 증액 청구. 이거는 감액하잖아. 얘는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대인은 있잖아. 요 의무를 뭐로 바꾸면 돼? 청구권으로 바꾸면 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시험에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 그 밑으로 가서 자, 임대인 의무입니다. 자, 임대인은 뭡니까? 사용 수익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딱 묶어 놓으시고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는데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옆에 페이지에 뭐 기억, 니은 있고 뭐 디귿번인데 디귿번의 이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주시면 돼요.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도난을 방지할 의무까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여러분이 원룸을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있잖아요. 뭡니까? 뭐예요? 도난 당했대. 집에. 그러면 여러분이 안전 배려 의무나 도난 방지 의무까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누구 잘못이야? 임차인이 잘못이지, 임차인이. 실제로 우리 수강생 중에 있었습니다. 임대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뭡니까? 임차인이 그 전날 술을 떡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문을 열어놓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뭐 돈하고 현금하고 다 두고 갚는 거야. 그래서 임대인이 와가지고 왜 따지는 거야? 뭐예요? 도난 당했는데 책임지라고. 도난 방지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판례를 가르쳐줬어. 그래서 바로 그 수강생이 가서 뭡니까? 내가 안전배려 의무나 도난 방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임차인이 뭐랍니까? 그런 게 있는데요. 판례에 있다. 찾아봐라. 판례. 다. 맞죠? 몇 번. 얘기해 줄까? 대판 96다에 470 이렇게 설명해 줬다고. 알겠어요?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알죠? 안전배려 의무까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이거 알아야 먹습니다. 알죠? 자, 그런데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세 번째 줄 있죠? 바로 밑에. 맞지? 숙박은 뭐야? 여관, 모텔, 이거잖아. 그러면 자고 있는데 불났다. 안전배려 의무 있어 없어? 있다. 이거는 있단 말이야. 숙박업은 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현관편에서 안전 배려할 보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업일 때는 숙박업일 때만 예외적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고 있는데 몸이 불났다. 안전 대피 시켜줘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숙박업에는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가서 3번 방해 제거 의무, 비용 상환 의무, 담보 책임 여기 해놨죠? 여기 해놨습니다. 여기 있죠? 담보 책임. 맞죠? 담보 책임.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의무. 비용이 들어오면 비용 상환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방해 제거해줘야 될 의무. 임대는 뭡니까?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침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라고 해야 되죠? 방해 제거 의무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넘기면 돼. 자, 임차인 나왔습니다. 자, 임대는 시험이 잘 나온다, 안 나온다? 버려. 임차인계 중요하다. 자, 그러면 갑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자, 임차권,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뭡니까?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등기 청구한 건물 등기에 대한 차지권의 대항력 이렇게 해놨는데, 자, 요게 이제 622조가 32회 때 시험에 나왔었어요. 622조. 자, 621조는 잘 몰아야 됩니다. 등기를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근데 임대인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잘 안 해줍니다. 임대는 등기 잘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협력을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의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622조 가서 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이 뭐냐? 그림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토지를 임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임대인입니다. 자, 622조는 중요하다. 시험에 3번 나왔던 법조문 지문입니다. 자, 토지를 임대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토지를 빌려서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누가? 을이. 그래서 을이 이 건물에 대해서 무슨 등기하면은 채출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를 하면 이 토지 소유권을 넘긴 병에게 넘겼다. 제3자에게도 얘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뭔데?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 앞으로 뭐 해야 된다? 보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뭘 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에 무슨 등기하면은 보존 등기를 하면은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이게 622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별표 해놓고 1항입니다. 622조 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자 여기 현관편에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할 때 이 현관편에 주고 임차인이 뭐 했다고? 지상 건물을 등기할 때는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은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제3자에게 임차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그다음에 2항 건물의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건물이 후패
부수었단 말이야. 멸실했단 말이야. 후패 그런 내용이야. 전항의 효력은 이른다. 그럼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됩니까? 건물이 현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후패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후에 폐쇄되거나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후패 이렇게 생각해. 후에 박살나고 폐쇄되고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효력을 잃는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옆에 페이지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자, 옆에다가 무슨 규정 적어놓고 임의 규정. 요것만 무슨 규정이라 했어? 임의 규정이라 했잖아요. 자, 626조 갑니다. 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의 현관펜, 보존에 관한 필요비 현관펜 지출할 때는 임대인에 대해서 그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다.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자, 2항 임차인이 유입비를 지출하는 경우 현관펜 뭐를 지출하는 경우? 유입비 지출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현관펜하고 별표. 유입비는 임대차가 만한 후에 종료한 후에 해야 됩니다. 종료 시에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현관펜을 주고, 유입비는 임대차가 만한 후에 종료한 후인데 가액 증가가 만한 경우 현존하는 경우에 그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서 이를 상당 기간을 말할 수 있어 허여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허여 나오면 무슨 말이 뭐야? 유입비입니다. 허여 나오면 유입비. 네. 자, 그래서 밑에 종류 A, B 묶어 놓으시고 필요비, 유입비. 자, 차이점 뭐냐?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다. 파랗게 돼 있죠. 그래서 방충망이 찢어지면 임차인이 전화 와서 말합니까? 모기가 막 들어옵니다. 방충 바꿔주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그럼 뭐라 해야 돼? 고치고 그 영수증 첨부해라. 내가 그럼 뭡니까? 보내줄게.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즉시 청구합니다. 유입비는 반드시 아까 법조문에 두 번째 줄에 임대차가 무슨 시에 종료해야 가액 증가가 현재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언제 하나? 끝나봐야 알거든. 맞아? 끝나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종료 시에 한다는 거 체크하시고 니은번에 가서 몇 개월 내에 해야 된다고요? 자, 어디 현관펜이냐면 임대인이 목주물 반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임대인이 목주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입니다. 됐어요? 받은 날로부터 몇 월? 6월입니다. 6월. 자, 그리고 돈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줄거시면 되고 첫 번째 줄. 자, 그래서 넘기시면 됩니다. 옆에 기준문 보시고 다음 페이지 파랗게 돼 있네.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라 했잖아. 임의규정. 맞아요?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권. 자, 별표를 3개 넣으시고 옆에 지상물 매수권도 옆에 토지 지상물 매수권 옆에 있죠? 별표 3개 넣으시고 이 두 개가 가장 하이라이트다 이 말이야. 646조 갑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이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자, 현관펜을 줘야 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이 있을 때는 자,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네요.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에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근데 반드시 임대차가 만한 후에 종료 시에 할 수 있고요.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일 때, 자 나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일 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게 646조 내용이야. 이게 몇 조 내용이라고? 646조 내용이야. 뭐라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갑니다. 기업번에 무슨 규정 나옵니까? 여기 나오네 여기. 강행규정. 강행규정. 맞아요? 자, 니은번에 나옵니다. 뭐 한 후에 해야 됩니까? 종료한 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무슨 불행이 있으면 별표 넣으시고 채무 불행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번에 부속물이란 독립한 물건입니까? 후속물입니까? 독립하는 현관펜 넣으시고 독립한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구성부분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 책에 중요한 내용 다 해놨습니다 지금. 파스워드 해놨어. 그 다음에 리얼번에 가서 특수 목적 때 안 돼. 이거 안 적어놨네. 적어놔야지 판례. 한번 나왔어요. 이 부속물이 특수 목적일 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특수 목적이 되면 안 돼. 특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노래방 기기, 간판 이런 것도 돼야 안 돼.
부속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지? 옆에 적어놔. 부속물 적어놓고. 노래방 기기는 안 나오는데 간판이 나온 적이 있어. 노래방 기기하고 간판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무슨 목적이니까? 특수 목적이니까 안 돼.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맨 끝에 가서 미음. 일시상용 임대차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일시상용 임대차 적용되지 않는데 적법하게 전대가 됐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나와요, 이거. 여기 빠져 있는데 적법하게 전대가 됐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적어놔 한 개. 미음번 밑에 적어놔. 요거 적법하게 전대됐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전대차가 나옵니다, 이거. 규정이. 자, 옆에 가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정권 옆에 갑니다. 별표 3개 해놨죠? 자, 중요하다. 643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적을 목적하는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자, 일단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자, 쭉 끊으시고. 자, 건물, 수목, 지상시설이 현존 행간편. 현존할 때 283조 규정이 중요한다. 283조가 뭔데요?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283조가 현관편에 딱 해놓고 뭐라고? 빼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해야 돼. 지상물 매수 청구권. 283조가 내용입니다. 지상권에.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3조 갑니다. 밑에 1항.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 자, 죽으시고.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이 말 때, 현존할 때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매수 청구를 누가 한다고요? 지상권자가 한단 말이에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번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두 번째 줄에 미등기 건물도 된다 안 된다? 여기 해놨잖아.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지. 그 내용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B번 몰라도 되고 니은번 갑니다. 니은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행사를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 쭉 보시면 되고. 자, 밑에 D급번에 가서 무슨 권이 현관편? 형성권. 현관편을 쓰고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리얼번에 가서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가셔가지고 민법 643조 소정에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권을 배제하기라는 약정을 하면은 이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은 뭐라고? 옆에 적어놓으면 돼.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알겠죠? 왜? 배제 특약은 강행 규정이거든. 그래서 지상물 매수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고팔입니다. 자, 바로 옆에 뭡니까? 321페이지 참조 놓으시고. 몇 페이지? 요 내용이 강행 규정, 요 내용이 321페이지 보면은 기본서에 보면은 그대로 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상권 할 겁니다고. 321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옆에 기출지문입니다. 자,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무슨 불행이 있으면 또 나옵니다. 채무 불행이 있으면 청구할 수가 없다. 지상물 매수 청구이든 부속물 매수 청구이든 차임 연체하면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조건 쭉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판례 갑니다. 판례. 자, 판례 첫 번째 판례. 첫 번째 조건 미등기 건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말이야. 맞죠? 그래서 지상 매수 행사의 주체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하나지만 미등기 매수인이 또 가능하다. 미등기 돼도 된다 말이야. 그다음에 2번 적법한 건물이냐? 무허가 건물 된다 했잖아. 적법하지 않은 무허가 건물 된다 그랬잖아. 맞아? 그럼 분류 돼 있고 3번의 내용은 뭡니까? 경제적 가치, 객관 가치 따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래서 뭐만 되면 됩니까? 현존만 하면 돼, 그냥. 지상물은. 자, 옆에 페이지로 가서. 자, 지상물 매수를 할 때 매수대금에서 철거비용까지 포함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5번. 저 옆에 페이지, 519페이지에 철거비용 포함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고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내용은, 자, 7번 봐보세요. 여기 건물을 지었는데, 요 제3자 건물, 제3자 정의 있는 건물에 걸쳐서 이렇게 지었다고. 그럼 요 제3자 건물에 있는 이 부분은 매수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남의 땅인데. 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은 건물을 이거 매수 청구가 인정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 피해보겠지? 맞지? 그래서 제3자 건물에 걸쳐서 지었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구분해가지고 자기 것만 될 수 있을 때는 매수 청구할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남의 땅에 걸쳐있을 때 원칙적으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줄 거 져 있네요. 제3자 소유에 돼 있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 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에 객체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그러면 나눌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원칙 나눌 수 없으면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의미지.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7번 판례. 자,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자, 대항력 갖춘 임차인. 보세요. 등기했잖아, 이거. 맞아. 토지 임대차 해가지고 토지에 건물 지어가지고 보증등기 했단 말이야. 그러면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야. 요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내용 7번 내용이고 8번 내용. 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요겁니다. 요거. 저 근저당권이 설정돼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알겠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서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10억짜리인데 뭐 9억이 설정돼 있어가지고 1억짜리밖에 안 되더라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는 있다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이거 옆에 적어놔. 토요일날 다 본대. 토요일에 다 나온대, 이거. 알겠지? 그런데 이거 양 너무 많대. 맞죠? 자, 그래서 줄이면 뭔데? 요거 돼. 지상물은 현존하면 되고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경제 가치가 없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포인트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미등기 적법하지 않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어요? 오케이? 나중에 한다. 언제 하는데? 토요일 날. 여러분이 지금 뭡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하지만 그때 시간이 되면 오시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 토요일 날 들으신 분하고 안 들으신 분은 말도 섞지 마, 진짜. 레벨이 달라진다니까. 지금 우리가 민법 조치했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이번 한 판으로 끝난다, 진짜. 그러지 말고. 알겠지? 민법 총칙 우리가 지금 파트별로 저건 테마 저거 아까 설명했잖아요. 테마별로 다 해놨잖아. 그 부분만 찾아서 다시 풀면 돼. 다 떼어놨잖아, 문제. 맞죠? 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뭡니까?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요번에 4월 말에 시험 치잖아. 시험 치기 전에 지금 뭡니까? 뭐 2차 공부할 타임이 아니야, 지금. 한번 물어볼게. 1차 안 되고 2차 합격하면은 합격이야, 탈락이야? 탈락이야. 그럼 1차가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 3, 4월 달에 5월 달까지는 뭘 해야 돼? 민법하고 개론해가 민법 개론이 60점 넘어가줘야 돼.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2차 과목이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번 3, 4월 달에, 이번 3월 달에 모의고사 쳤는데 60점 근처에 나왔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4월 달에 민법 개론하고 중개사법을 해야 돼. 공법하면 안 돼. 왜? 공법은 지금 하나 끝에 하나 점수는 고정돼 있어. 50점 이하. 알겠어? 중개사법 해야 돼. 그러면 모의고사 칠 때 어떻게 쳐야 된다, 그러면? 민법 개론 시험 치고 중개사법만 풀고 뭐 국회법까지 했으면 국회법까지 풀고 다음에 가는 거야. 그럼 다음에 갔을 때 됩니까? 민법 개론 중개사법 해놨으니까 그 공법에 뭐 있으면 국회법 해놨으니까 도계법까지 들어가고 뒤에 가서 건축법 하고 싶으면 건축법 하고 그것만 보고 시험 치는 기라. 나머지 뭡니까? 한 번은 밀고. 알겠어요? 7월달 가야 뭡니까? 이제 뭐 하니까 공시부 세법 하는 거야. 동차 준비하는 사람 그렇게 해야 돼. 자, 우리가 이제 7월달 가면은 공시법 세법 마지막 한 번 특강이 있거든. 하루 만에 내용 정리 다 해줘. 알겠지? 그 특강 자료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자료만 계속 반복해서 보면 시험장 가면 딱 60점 나온대.
알겠어요? 무슨 말이죠? 60 나온대. 그러면은 어디서 판결 난다고? 중개사법에서 판결 난다고. 그래서 중개사법 선생님이 인기가 좋은 거야. 젊어서 인기 좋은 게 아니고. 아시겠죠? 중개사법은 양이 얼마 안 돼요, 진짜. 법조문 몇 개? 55개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외우면 무조건 점수 잘 나오는 게 중개사법이에요. 근데 중개사법은 바짝하면 팍 올라가. 공법은 바짝하면 됩니까? 그대로 40점 50이에요. 근데 나는 시험 치러 가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60은 돼야. 공법은 또 안 해줄 수 없어. 계속 깔아날 수 있으니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어디서 몇 가야 된다? 중개사법이라고.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또 민법 개론은 먼저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요거 채권법 하면은 요거 정리만 잘하면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면 거의 제가 얘기했죠. 4월달 되면 40점인데 여러분 50분 들어간다고.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알죠? 그럼 6월달 되면 몇 점 돼? 이제 물권법 해준다고.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60점 들어간다고. 근데 안 가잖아. 7월달에도 60점 안 가잖아. 그러면 특별 과외를 해야 돼. 몽디 들고 해야 돼. 알겠죠? 자,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요번 주 토요일 날 시간 되시면 대북 오시고 또 뭡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또 잘라서 또 올려놓을 테니까. 알겠죠? 그 파트만 또 좀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근데 바로 안 올라갑니다. 왜? 다 잘라서 다시 편집해야 되고 시간 많이 걸려요. 알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해하시고. 지금 거의 그 민법 총칙은 거의 다 올라갔을 거예요. 몇 개 빼고는 안 올라갔어요. 3강 빼고는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자, 갑시다. 자, 거기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자, 넘어가서 520페이지. 520페이지. 자, 시험 다 하는데 요거 하고 쉬고 해야지. 요거 다 했잖아요. 요거 몇 개 안 남았어. 요거 몇 개 안 남았어. 자, 봅시다. 차임 감액 청구입니다. 감액 청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월세가 100만 원인데 30% 파손돼가지고 차임 까주세요 할 수 있다고 그랬지. 뭐였어요? 차임 감액 청구. 누가 한다고? 임차인의 권리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위에 법조문 볼 필요 없고 밑에 가서 세 번째 줄까지 줄 꾸면 돼요. 일부가 멸실하거나 사용수익 못했을 때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무슨 규정이다 또? 7번째 줄 가면은 627조는 강행 규정이므로 맞죠? 우린 다 알고 있다. 뭐만 임의 규정이야? 필요상한 조건만 임의 규정이고 나머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밑에 628조 차임 증액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차임 증액 청구는 누구의 권리입니까?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자, 밑에 가서 임차인의 의무가 입니다. 임차인은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차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640조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640조는 아까 여기서 했어. 보세요. 몇 기차면 차이면은 이 기차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640조. 됐습니까? 자, 됐고요. 자, 옆에 페이지로 갔어. 그래서 기업번의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줄것이고 네 번째 줄에 가면은 이기 차임에 달하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줄것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시기는 옆에 후불이 원칙입니다. 후불이. 뭐가 원칙이다? 후불이 원칙입니다. 자, 넘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임차물 보관 의무 나옵니까? 임차물 보관 의무는 또 누구의 의무입니까? 여기 나오잖아. 임차물 보관 의무는 누구의 의무야? 임차인의 의무야. 그래서 선량한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관리자의 주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돼요. 374조까지. 자, 돼 있는 내용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끝나면은 3번과 4번. 임차물을 반환해야 되면서 무슨 회복해야 됩니까? 원상 회복해야 되지. 맞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적을 때마다 무슨 회복 특약 적습니까? 원상 회복 특약 적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공동 임차인일 때 연대에서 의무를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밑에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임대인 갑이 임차인 갑이 임대인에게 지상물에서 자, 이거 헷갈리게 하려고 시험 문제 갑을 바꿔놨지요. 갑을 바꿔놨죠. 자, 그래서 자, 을이 뭡니까? 임대인. 갑이 뭡니까? 임차인. 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임차인 갑이 임대인 갑의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 그러면은 임대인이 토지를 뭐 해줬는데
임대를 해줬는데 여기 지상물을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어? 갑이 만들었지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으로 갑니다. 1번.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지. 그러니까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지. 1번 X지. 2번 지문. 자,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 아하 나왔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된다 안 된다. 행사할 수가 있다. 못한다가 아니라 행사할 수 있다 해야지. 3번은 어떻습니까? 걸쳐서, 포인트 걸쳤어야. 핵심 단어는 뭔데? 걸쳐서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남의 땅에 있는 것까지 매수 청구하면 안 되죠. 아까 했잖아. 남의 땅에 건물 지은 것까지 매수 청구하면 안 된다 했잖아. 남의 땅에 있고 매수 청구하면 안 되지. 자, 4번 지문은 핵심 단어 얘기해봐. 채무불이행 매그대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 있네. 채무불이행 청구할 수. 채무불이행 앞에 뒤에 다 핵심 다 버려. 채무불이행 나오면 맨 끝에 청구할 수 없다. 오케이? 다음 몇 번이야? 4번. 5번은요? 자, 지상물이 현존하면은 갱신 청구하고 난 다음에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가 들어가죠. 283조 내용이 중요되니까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해야 되지. 맞죠? 네.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답은 간단하다.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청구할 수 없답니다. 됐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연습 많이 한다. 언제? 토요일 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양도전대 좀 설명하고 이제 물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니다.